25권 사장, 함께하면 더 좋은 맛있는 과학. 안녕 친구들, 함께하면 정말 좋아의 네 번째 이야기, 함께하면 더 좋은 맛있는 과학을 만나볼 차례예요. 달고 짜고 고소한 맛을 주는 음식에도 과학이 숨어 있다니 놀랍죠? 우리 몸을 이루는 영양소부터 서로 어울리는 음식까지 음식의 과학을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교과 과정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살펴볼게요. 음식 속의 숨은 과학에 대한 내용은 초등 4학년 과학의 식물의 한살이, 초등 6학년 실과의 안전한 생활문화의 실천, 그리고 중등 2학년 과학의 동물과 에너지 단원과 연계되어 있어요. 책에서 음식 때문에 돌아가신 경종임금 이야기를 보았죠? 경종임금은 원래 허약하고 음식을 잘 먹지 않았대요. 그런데 간장게장 많은 유달리 좋아했다고 해요. 레알? 그때는 가을이라서 꽃게가 많이 잡힐 때였죠. 그런데 가을이니 감도 맛있게 익었을 거잖아요. 간장게장을 먹은 후 감을 후식으로 드시고 나서 복통을 일으키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음식을 마련해서 올린 사람이 경종임금의 동생이었는데 이분이 경종을 이어서 왕위에 오른 영조임금이었죠. 이 때문에 영조임금은 오랫동안 경종임금을 독살했다는 의심을 받았다고 해요. 조선시대의 최고 의학서적으로 꼽히는 본초 강목에는 게와 감은 상극이니 함께 먹으면 위험하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게와 감을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정말? 감 속에 있는 탄니인이라는 성분이 게살의 성분인 단백질을 엉겨붙게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사람이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경종임금은 워낙 허약한 상태라서 다른 원인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분하려면 음식 속에 든 성분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먹는 음식의 성분을 크게 나누면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단백질이에요. 탄수화물은 우리가 먹는 음식 중 곡물로 만든 음식에 주로 포함되어 있어요. 밥, 빵, 국수, 라면 등이 이에 해당되겠죠? 탄수화물은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분해된 포도당은 우리 몸이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쓰인답니다. 특히 뇌는 신체 기관 중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밥을 꼭 먹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오케이. 지방은 기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돼지고기 삼겹살에 붙어있는 하얀 부분도 지방이지만 요리를 할 때 쓰는 식용유나 올리브유도 지방이에요.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로 나뉠 뿐이죠.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해요. 탄수화물이 부족해지면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죠. 반대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쓰고 남을 경우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돼요. 단백질은 근육과 피부, 뼈 등 우리 몸을 이루는 여러 기관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죠. 주로 고기, 생선, 달걀, 우유 등 동물성 음식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식물성 음식이라고 단백질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콩이나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에도 풍부하게 들어있으니까요. 이처럼 우리 몸에는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고 음식마다 다른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는 거겠죠? 영양소에 대해 알았으니 이제 어울리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죠. 우리 조상들은 예전부터 고구마를 먹을 때 김치를 곁들여 먹는 걸 좋아했어요. 알고 보니 여기에도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었어요. 고구마에는 몸에 좋은 칼륨이 풍부한데 칼륨은 김치의 짠맛을 내는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성질이 있어요. 나트륨은 소금의 성분인데 너무 많이 섭취하면 골다공증, 위암 같은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죠. 하지만 고구마랑 함께 먹으면 나트륨을 잘 배출해주니 좋은 거죠. 그리고 식당에서 삶은 돼지고기인 수육을 시키면 새우젓을 함께 주죠.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돼지고기를 새우젓에 포함된 효소가 잘 소화되도록 돕는다고 해요. 효소는 화학 반응을 잘 일어나게 돕는 물질이에요. 고기를 구워 먹을 때는 야채쌈과 함께 먹죠? 그 중에 깻잎이 빠지면 섭섭하죠. 깻잎은 고기에 부족한 비타민 A와 비타민 C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변비도 예방할 수 있다니 꼭 먹도록 해요. 이제 간장게장과 감처럼 되도록이면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은 음식들을 알아볼게요.
친구들도 빵을 먹을 때는 음료수와 함께 먹죠? 그럴 때 오렌지 주스는 피하는 게 좋아요. 오렌지 주스의 성분이 침 속에 있는 소화를 돕는 성분을 방해한다고 해요. 그리고 고깃집에 가면 당근과 오이를 함께 주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당근과 오이는 함께 먹으면 오이의 비타민C를 당근에 있는 효소가 파괴한다고 해요. 건강엔 지장이 없지만 되도록 피하는 게 좋겠죠. 듣고 보니 어울리는 음식과 안 어울리는 음식이 많아서 조금 헷갈리기도 하죠. 과학적 원리가 그럴 뿐 아주 좋거나 나쁜 반응을 일으키는 건 아니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음식 속에도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으니 탐구하다 보면 좋은 요리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음식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와 성분에 따른 음식 궁합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그런데 세계인이 주식으로 먹는 밥과 빵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 서양은 빵을 주식으로 하고 동양은 밥을 주식으로 할까요? 그 차이에도 과학이 숨겨져 있답니다. 빵과 밥은 재료부터 달라요. 빵은 곡식 중 밀을 가루내어서 반죽을 한 다음 구워서 만든 것이고, 밥은 벼의 껍질을 벗긴 알곡인 쌀을 바로 익혀서 먹는 것이죠. 이런 차이를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날씨예요. 먼저 벼가 잘 자라는 지역을 보면 비가 많이 오고 기온이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이 벼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철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기온도 30도까지 오르기 때문에 벼농사에 적합한 곳이에요. 밀은 벼와 반대의 환경에서 잘 자라요. 기온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죠. 날씨가 선선하면서 조금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거죠. 그래서 밀의 재배 지역은 유럽에서 중동을 거쳐 아시아까지 넓게 퍼져 있답니다. 날씨에 따른 차이 때문에 서양에서는 밀농사가 잘 되었고 동양에서는 쌀농사가 잘 되었던 거예요. 다만 동양에서도 사계절이 나타나는 중국의 북부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선한 곳에서 밀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쌀에 비해 수확량이 적었기 때문에 농사 규모가 커지지는 못했죠. 그런데 왜 쌀은 알곡을 그냥 익혀서 먹고 밀은 가루를 내서 먹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두 곡물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밀은 쌀과 달리 단단한 껍질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쉽게 벗겨지거나 깎이지 않아요. 또 껍질을 벗겨내도 먹을 수 있는 부분인 알곡이 너무 부드러워서 잘 부서진답니다. 반면에 쌀은 껍질이 단순해서 벗겨내기 쉬운 데다가 알곡도 단단해서 잘 부스러지지 않죠. 이런 특징 때문에 쌀은 껍질을 깎은 후 알곡 그대로 익혀 먹고, 밀은 알곡을 갈아 가루를 만들고 그 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만들어 먹게 된 거예요. 동양과 서양의 주식이 빵과 밥으로 나뉜 이유가 입맛 때문이 아니라는 점 잘 아셨죠? 우리가 평소에 그냥 먹던 음식 속에도 이처럼 과학이 가득하답니다. 친구들도 음식에 대해서 궁금할 때마다 더 알아보기로 해요. 음식 속의 숨은 과학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로 또 만나요. 안녕!